당신이 정말 내 아버지라고? 새벽 5시 남대문 시장 귀퉁이의 낡은 가판대 위로 희미한 백열전구가 깜빡이며 불을 밝힌다. 가로세로 2평 남짓한 박만수의 일터는 세월의 때가 겹겹이 쌓인 구두약 냄새와 가죽 냄새로 가득 차 있다. 만수는 습관처럼 구분 등을 더 깊숙이 숙이고 어제 손님이 맡기고 간 낡은 신사와 한 켤레를 집어들었다. 손은 이미 구두약과 한몸이 된 듯 검은 물이 들어있었다. 손가락 마디마디는 굳은 살로 붉어져 거칠었지만 구두를 다루는 움직임만큼은 비단결을 만지는 화가처럼 섬세했다. 먼저 거친 말털 솔로 먼지를 털어낸다. 에이구, 주인놈이 험하게도 신었네. 만수는 마치 구두와 대화하듯 중얼거리며 굳어버린 흙먼지를 꼼꼼히 털어냈다. 이어 손가락에 낡은 광택 천을 감고 구두약을 아주 조금 묻혀 원을 그리듯 문지르기 시작했다. 그의 작업은 단순한 청소가 아니었다. 가죽의 결을 살리고 상처 입은 구석구석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의식에 가까웠다. 10여 분이 흐르자 무광이었던 구두 끝부분에서 희미하게 윤이 나기 시작했다. 만수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입김을 하마이너스하고 불어넣었다. 따스한 온기가 가죽에 닿자 그는 다시 빠른 속도로 천을 놀렸다. 마침내 구두 표면이 거울처럼 반짝이며 만수의 주름진 얼굴을 비췄다. 그래, 이래야 신을 맛이 나지. 그는 흡족한 듯 구두를 내려놓고는 습관적으로 작업대 구석의 낡은 나무 상자를 열었다. 그 안에는 모서리가 다 달아해진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다. 7살 남짓한 사내아이가 어색하게 웃고 있는 사진. 만수는 구두약 묻은 손이 닿을까봐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사진의 귀퉁이를 쓰다듬었다. 진우야, 밥은 먹고 사냐? 날이 춥다. 거기선 내 이름 석자나 기억하고 살는지. 만수의 눈가에 어린 그리움은 깊은 주름 사이로 스며들었다. 30년 전 그 지독했던 가난 속에서 아들의 손을 놓아야만 했던 그날의 기억이 매일 새벽 이 작은 구두방을 채웠다. 만수에게 이 일은 단순한 생계가 아니었다. 언젠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부끄럽지 않은 아버지가 되기 위해 스스로에게 내리는 매일의 벌이자 기도였다. 그때 구두방 입구의 낡은 문틀 사이로 세련된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시장의 투박한 소음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절제되고 차가운 땅 마이너스 소리였다. 만수는 사진을 얼른 상자 깊숙이 집어넣고 무뚝뚝한 얼굴로 고개를 들었다. 구두방 앞에는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었다. 맞춤 수트를 칼같이 차려입은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이 시장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아우라를 풍기고 있었다. 3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의 눈매는 서늘했고 인매는 한치의 흐트러짐 없이 다물려 있었다. 바로 글로벌 투자사의 한국 지사장으로 갓 부임한 김진우였다. 진우는 미간을 약간 찌푸린 채 구두방 안을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먼지 쌓인 선반을 지나 만수의 검은 손에 머물렀다. 광택, 냅니까? 진우의 목소리는 낮고 건조했다. 만수는 대답 대신 턱으로 앞에 낮은 의자를 가리켰다. 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먼지가 묻을까 조심하며 의자에 앉았다. 진우가 신고 있는 구두는 한눈에 봐도 수백만 원을 호가하는 최고급 수제화였다. 하지만 빗물 자국과 진흙이 튀어 엉망이 된 상태였다. 이런 좋은 걸 신고 어디 시궁창이라도 다녀온 거요? 만수가 툭 내뱉듯 물었다. 진우는 기분이 상한 듯 차갑게 대꾸했다. 길을 잘못 들었을 뿐입니다. 10분 내로 가능하겠습니까? 회의가 있어서요. 만수는 콧방귀를 뀌며 진우의 구두를 거칠게 낚아챘다. 신이나 제대로 벗고 말해.
신발 주인이 이 모양이니 구두가 기가 죽어서 광이 안 나는 거야. 진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평생 자신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는 노인은 처음이었다.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진우가 눈을 부릅뜨며 되물었지만 만수는 이미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다. 만수는 진우의 구두를 무릎 사이에 끼우고는 이전보다 훨씬 더 정성스럽게, 아니 마치 싸움을 거는 듯이 격렬하게 솔질을 시작했다. 진우는 불쾌함에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려 했지만 이내 만수의 손놀림에 시선을 빼앗겼다. 노인의 손은 거칠고 투박했지만 그 움직임에는 어떤 고결한 질서가 있었다. 구두를 다루는 노인의 눈빛은 아까의 무뚝뚝함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소중한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진지하고 애틋했다. 진우는 왠지 모를 기묘한 기분에 휩싸였다. 이 좁고 냄새나는 공간, 그리고 눈앞의 노인. 낯설어야 정상인데 노인의 거친 숨소리와 구두약. 냄새가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던 어떤 기억의 파편을 건드리는 듯 했다. 어릴 적 아주 먼 옛날 자신의 구두를 만져주던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 하지만 진우는 고개를 가로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다. 그럴 리 없어. 그 사람은 날 버렸으니까. 작업이 끝났다. 만수는 수건으로 마지막 광택을 낸 뒤 구두를 진우의 발 앞에 놓았다. 진우의 구두는 이제 아침 햇살을 받아 눈이 부실 정도로 빛나고 있었다. 다 됐어. 바쁘다며? 얼른 가보라고. 진우는 구두를 신으며 믿기 힘든 표정을 지었다. 유명 호텔의 서비스보다도 훨씬 정교한 솜씨였다. 그는 주머니에서 10,000원짜리 몇 장을 꺼내 작업대 위에 던지듯 놓았다. 솜씨는 좋으시군요. 거스름돈은 됐습니다. 진우가 돌아서려 할 때 만수가 등 뒤에서 차갑게 불렀다. 이봐 젊은이. 진우가 멈칫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만수는 돈을 집어 진우에게 다시 내밀었다. 우리 집은 정찰제야. 그리고 구두는 깨끗하게 닦아줬으니 이제 그 속도 좀 닦고 살라고. 눈빛이 너무 사나워. 그러면 복달하나. 진우는 노인의 당돌한 충고에 헛웃음을 지으며 돈을 낚아챘다. 오지랖이 넓으시네요. 구두나 잘 닦으십시오. 진우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골목을 빠져나갔다. 만수는 멀어져가는 진우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응시했다. 심장이 이유 없이 두근거렸다. 30년 전 그 아이의 걸음걸이, 넓은 어깨, 그리고 고집스러워 보이는 뒤통수까지. 아니겠지. 내 눈이 노망이 났나 보다. 만수는 다시 낡은 의자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다. 사진 속 아이는 여전히 천진난만하게 웃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만수의 구두방 안에는 30년 만에 처음으로 낯선 온기가 감돌기 시작했다. 비가 오기 직전의 서울 하늘은 잿빛 납덩이 같았다. 진우는 자신의 집무실 책상에 앉아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그는 한국 투자 시장의 젊은 황태자였으나 지금은 공적 자금 횡령 및 배임이라는 오명을 쓴 범죄 용의자 신세였다. 그때 문이 거칠게 열리며 진우가 믿었던 대학 선배이자 부사장이 들어왔다. 진우야, 미안하다. 이 사진들이 결정했어. 내가 모든 책임을 지는 걸로. 진우는 실소했다. 선배님이 서명하라고 한 서류였잖아요. 제가 다 확인했다고 믿었는데. 증거 있어? 법무팀도 이미 다 손을 써뒀어. 그냥 조용히 물러나면 퇴직금이라도 챙겨줄게. 여기서 더 버티면 감옥 간다. 진우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짚고 일어섰다. 평생을 버려지지 않기 위해 완벽하게 살아왔건만 결국 다시 버려지는 순간이었다. 회사 로비를 나설 때 그에게 굽실거리던 부하 직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고개를 돌렸다. 그때 벼락 같은 천둥 소리와 함께 비가 쏟아졌다. 우산도 없이 거리로 밀려난 진우는 비틀거리며 걷기 시작했다.
젖어버린 200만 원짜리 수트가 몸을 옥죄어왔고 수천만 원을 호가하던 시계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없는 쇳덩이에 불과했다. 발길이 닿은 곳은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초라한 골목 박만수의 구두방 앞이었다. 그는 젖은 머리칼 사이로 흐르는 게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른 채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다. 이봐, 거기 전봇대 아니야. 길막하지 말고 들어와. 만수의 거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들려왔다. 만수는 넋이 나간 진우를 낚아채듯 구두방 안으로 끌어들였다. 비좁은 구두방 안에는 낡은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트로트 가락과 매캐한 구두향 냄새가 섞여 있었다. 만수는 아무것도 묻지 않고 낡은 수건을 진우의 머리에 얹었다. 그 비를 다 맞고 다니게? 세상이 끝난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겨우 입을 뗐다. 끝났습니다. 다 뺏겼어요. 제가 가진 모든 걸요. 만수는 낡은 가스버너에 불을 붙였다. 파란 불꽃이 쉥 소리를 내며 올라왔다. 뺏긴 게 아니라 원래 주인 찾아간 거겠지. 자네 거였으면 어디 안 가. 만수는 종이컵 2개를 꺼내 믹스커피 봉지를 뜯었다. 숟가락도 없이 커피 봉지 끝을 접어 휘휘 젓는 노인의 투박한 손길을 진우는 멍하니 지켜봤다. 자, 이거 마셔. 성공한 놈들은 에스프레소인지 뭔지 쓴 것만 마시던데 인생 진짜 쓴맛 본 놈들은 이 노란 봉지 설탕 맛으로 사는 거야. 진우는 종이컵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다. 뜨거운 기운이 손바닥을 타고 전해지자 비로소 몸의 떨림이 멈췄다. 한 모금 들이켜자 입안 가득 퍼지는 저렴하고 달콤한 맛. 그것이 어쩐지 세련된 와인이나 비싼 커피보다 훨씬 더 깊게 심장을 찔렀다. 만수는 진우의 발치로 몸을 숙였다. 신발 벗어. 물 먹은 가죽은 그대로 두면 다 비틀어져. 진우가 머뭇거리자 만수가 직접 구두끈을 풀었다. 최고급 송아지 가죽으로 만든 진우의 구두는 진흙범벅이 되어 축 처져 있었다. 이 구두 보라고. 겉은 번지르르한데 밑창이 다 닳았어. 자네 앞만 보고 뛰느라 발바닥 아픈 건 몰랐지? 만수의 말에 진우가 고개를 떨구었다. 남들보다 더 높이 올라가야 했거든요. 그래야. 다시는 안 버려질 줄 알았으니까요. 만수는 구두 속에 신문지를 뭉쳐넣어 습기를 빼내며 무심하게 대화를 이어갔다. 버려지는 게 무서워서 남을 버리는 삶을 산 건 아니고 구두도 그래. 광만 내려고 왁스를 너무 많이 바르면 가죽이 숨을 못 쉬어서 결국 터져버려. 자네 인생도 지금 숨구멍이 다 막혔어. 그래서 하늘이 비라도 내려서 씻어준 거라 생각하게. 진우는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억눌렀다. 어르신이 뭘 아신다고 그러세요? 전 이제 갈 데도 없단 말입니다. 만수는 일손을 멈추고 진우를 빤히 쳐다봤다. 노인의 눈은 흐릿했지만 그 속엔 수십 년의 세월을 견딘 단단한 빛이 있었다. 갈 데가 왜 없어? 이 좁은 구두방도 비는 막아주잖아. 그리고 이거 봐라, 이 구두. 내가 내일 아침까지 새 것처럼 닦아놓을 테니 내일은 이거 신고 어디든 가. 세상이 자넬 버려도 이 구두는 자넬 지탱하고 서 있을 테니까. 진우는 평생 자신을 채찍질하던 차가운 논리들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7살 때 자신을 버린 아버지를 증오하며 쌓아 올린 성공의 벽이 정작 이름 모를 구두 닦기 노인의 투박한 위로 앞에 힘없이 허물어졌다. 밤은 깊어지고 빗소리는 더욱 거세졌다. 좁은 구두방 안 두 사람의 그림자가 백열등 아래 겹쳐졌다. 진우는 처음으로 타인 앞에서 어깨를 늘어뜨린 채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만수는 그런 진우의 얼굴을 촛불 보듯 가만히 지켜보며 밤새도록 젖은 구두를 닦았다. 폭풍우가 지나간 다음 날 아침 구두방 안은 고요했다. 만수는 시장 상인회 회의에 불려나갔고 간밤에 구두방 구석에서 쪽잠을 잔 진우는 찌뿌둥한 몸을 일으켰다. 그의 시선은 만수가 밤새 닦아놓은 자신의 구두에 머물렀다. 새 것보다 더 눈부시게 빛나는 구두. 진우는 문득 이 노인이 왜 자기에게 이토록 정성을 쏟는지 의구심이 생겼다. 그때 작업대 밑에 반쯤 가려진 낡은 나무 상자가 보였다. 만수가 평소 금기시하듯 아끼며 수시로 먼지를 털어내던 그 상자였다. 진우는 무언가에 홀린 듯 상자를 끌어당겼다.
상자 안에는 뜻밖의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30년 전 유행했던 낡은 로봇 장난감의 팔 하나, 빛바랜 어린이 공책, 그리고 두툼한 봉투 하나. 봉투 안에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들과 함께 미국 입양아 지원센터라는 글자가 적힌 수십 장의 송금 실패 영수증이 들어있었다. 진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상자 가장 깊숙한 곳에서 발견한 사진 한 장. 7살의 진우가 왼쪽 뺨에 흉터를 드러내며 웃고 있는 사진이었다. 사진 뒷면에는 투박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내 아들 진우, 1996년 5월 5일. 못난 애비가 죽어도 아니지 마.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진우는 사진을 쥔 채 바들바들 떨었다. 평생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던 아버지가 사실은 자신의 흔적을 단 한순간도 놓지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해일처럼 몰려왔다. 문이 열리고 만수가 들어왔다. 만수는 사진을 든 진우를 보는 순간 들고 있던 검은 비닐봉지를 바닥에 떨어뜨렸다. 봉지 안에서 진우가 어릴 적 좋아했던 단팥빵이 굴러나왔다. 만수는 진우가 아들임을 알고 그가 깨어나면 먹이려 미리 사온 것이었다. 너, 그걸 왜? 만수의 목소리가 젖어 있었다. 진우는 사진을 만수의 눈앞에 들이대며 포효했다. 당신 누구야? 왜 내 사진이 여기 있냐고. 박만수, 당신이 정말 내 아버지야? 나를 그 지옥 같은 입양시설에 던져놓고 당신은 여기서 구두나 닦으면서 내 사진 보며 스스로 위로나 하고 있었던 거야? 진우는 미친 듯이 상자를 뒤엎었다. 30년치의 송금 실패 영수증들이 나비처럼 허공을 날았다. 이 종이 쪼가리들이 다 뭐야? 돈 몇 푼 보내려고 노력했다는 증거라도 남기고 싶었어. 당신 때문에 내 30년은 버림받은 기억뿐이었어. 차라리 죽었다고 하지 왜 이제 나타나서 사람을 미치게 해. 진우는 만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만수는 저항하지 않았다. 그저 늙은 눈에서 눈물만 뚝뚝 흘리며 아들의 분노를 받아냈다. 미안하다. 진우야.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컸는데. 애비가 초라해서 나설 수가 없었어. 닥쳐. 그딴 변명 듣고 싶지 않아. 진우가 만수를 거칠게 밀치려던 순간 구두방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오동팔이 뛰어들어왔다. 이 배은망덕한 놈아. 당장 그 손 놓지 못해. 동팔이 진우의 팔을 낚아채며 만수의 앞을 막아섰다. 동팔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내 놈이 성공해서 돌아왔다는 소식 듣고 내 애비가 좋아서 미역국 끓여놓고 밤새 울던 걸 내가 봤어. 감히 내가 아버지한테 손을 대? 진우가 비틀거리며 소리쳤다. 당신이 뭘 알아? 이 사람이 날 버렸어. 7살짜리를 생판 남의 나라로 팔아넘겼다고. 팔아넘겨? 이 무식한 놈아. 동팔이 진우의 멱살을 잡고 바짝 당겼다. 내 엄마 수술비 때문에 사채 빚에 쫓겨서 빚쟁이들이 너까지 잡아다가 섬에 팔아넘기겠다고 협박하던 시절이었어. 내 아버지는 너 하나 살리려고 내 손목 직접 놓고 경찰서 가서 자수하고 너 입양 보낸 거야. 자기 자식 지키려고 자기 심장을 도려낸 사람이라고. 진우의 눈동자가 크게 흔들렸다. 그 이후로 이 양반 인생이 어땠는 줄 알아? 저 영수증들 봐. 하루에 구두 100켤레씩 닦으면서 손가락 지문이 다 닳아 없어지도록 모은 돈이야. 너 있는 곳 주소 알아내려고 백방으로 뛰었지만 영어 한 줄 모르는 이 노인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었겠어. 결국 주소를 몰라 돈도 못 보내고 내가 혹시라도 돌아올까봐 이 낡은 구두방 자리 하나 지키려고 30년을 시장 바닥에서 개처럼 구른 거야. 동팔은 만수의 낡은 작업복 소매를 걷어 올렸다. 보여? 빚쟁이들한테 내 사진 안 뺏기려다 칼 맞은 자국이야. 매일 새벽마다 내 집 담벼락 밑에서 너 출근하는 거 멀리서 지켜보고 내가 닦아준 구두 신고 당당하게 걷는 거 보면서
우리 아들 멋지다 혼자 중얼거리던 사람이라고. 그런데 내 놈이 감히 배은망덕하게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아. 정적이 흘렀다. 진우는 바닥에 흩어진 송금 영수증 한 장을 주워들었다. 날짜는 20년 전부터 어제까지 단 한 달도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었다. 진우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증오했던 30년은 사실 아버지가 자신을 향해 보내온 처절한 구애였음을. 진우는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만수의 때 묻은 바지자락을 붙잡았다. 아버지, 아버지. 만수는 말없이 아들의 젖은 머리칼을 거친 손으로 쓰다듬었다. 30년 만에 처음 닿는 부자의 온기였다. 구두방 밖으로 다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지만 그 비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구두방 바닥에 흩어진 수십 장의 송금 실패 영수증들이 진우의 발치에서 서글프게 서걱거렸다. 진우는 떨리는 손으로 만수의 거칠고 검게 그을린 손을 맞잡았다. 가까이서 본 아버지의 손은 손가락 마디마디가 뒤틀려 있었고 손톱 밑에는 30년 세월의 훈장 같은 구두약이 문신처럼 깊게 박여 있었다. 이 손으로 어떻게? 진우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만수의 무릎에 얼굴을 묻었다. 성공을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자신을 지탱해주던 뿌리가 이토록 처절하게 썩어 문드러지는 줄은 몰랐다. 진우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이며 참았던 오열이 터져나왔다. 아버지, 죄송해요. 아무것도 모르고 당신을 미워하기만 했어요. 그 지옥 같은 시간을 혼자 어떻게 견디셨어요? 만수는 굽은 등을 더 깊숙이 숙여 아들을 내려다보았다. 아들의 눈물이 만수의 검은 손등 위로 떨어져 구두약 얼룩을 희게 씻어내고 있었다. 만수는 마침내 참아왔던 한마디를 내뱉었다. 아니다, 진우야. 못난 애비 만나서 내가 제일 고생 많았지. 배골치 않게 해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고작 남의 집으로 보내는 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였어. 미안하다. 아들아. 정말 미안하다. 만수는 떨리는 팔로 장성한 아들을 품에 안았다. 30년 전 차마 놓지 못해 울며 매달리던 작은 아이를 안아주지 못했던 그날의 한이 비로소 풀리는 순간이었다. 두 사람의 울음소리가 좁은 구두방을 가득 채웠고 밖에서 지켜보던 동팔도 조용히 눈물을 훔치며 구두방 문을 닫아주었다. 며칠 뒤 구두방은 평소와 다름없는 풍경이었다. 하지만 만수의 얼굴에는 평생 본 적 없는 은은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만수는 정성스럽게 새 구두 한 켤레를 닦고 있었다. 그것은 진우가 첫 월급을 타면 사드리고 싶었다며 가져온 만수 생의 첫 고급 신사화였다. 아버지, 이제 이 구두 신고 저랑 같이 좋은 데 많이 다녀요. 구두 닦는 일은 이제 그만하시고요. 진우가 구두방 안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만수는 구두 끝을 수건으로 뽀드득 소리가 나게 닦아내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이 녀석아. 이 일 덕분에 널 다시 만났는데 어떻게 그만두냐? 그리고 내가 닦아주는 구두보다 내가 내 손으로 닦는 게 더 광이 잘 나. 만수는 새 구두를 신어보라는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 조심스럽게 발을 밀어 넣었다. 평생 남의 구두만 신겨주던 만수가 처음 느껴보는 푹신한 감촉이었다. 만수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지만 그의 눈은 아들을 향한 대견함으로 반짝이고 있었다. 해질녘 시장 골목에 노을이 길게 드리워졌다. 구두방 문을 걸어 잠근 만수와 진우가 나란히 걷기 시작했다. 진우는 자연스럽게 만수의 구분 등에 어깨동무를 했다. 아버지, 오늘 저녁은 동팔 아저씨네 가게에서 홍어에 막걸리 한 잔 어때요? 제가 쏠게요. 이놈 보게, 내가 지사장이지 내 상전이냐? 돈은 내가 낸다. 나 구두 닦아서 번 돈 꽤 많아. 두 사람의 유치한 실랑이가 시장 골목에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상인들이 만수 씨 아들이야? 아주 훤칠하네. 라며 한마디씩 던지자 만수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허리를 꼿꼿이 펴고 대답했다. 내 아들 맞소. 우리 진우요. 가장 낮은 곳에서 평생 타인의 발밑을 살피며 살아온 노신사와 가장 높은 곳을 향해 달려가느라 발바닥의 상처를 외면했던 아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빛 아래서 하나로 겹쳐졌다.
만수의 발 아래에서 진우가 사준 구두가 반짝거렸다. 그 빛은 세상 그 어떤 보석보다 찬란하게 빛나는 용서와 화해의 광택이었다.